안녕하세요. 동작구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 장석영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목요일인 10월 21일에 풀어주셨던 문제 같이 풀어보실 텐데요. 교재 3권의 73페이지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제목은 이 장소에는 무엇이 있나요? 인데요. 이 아래 장소에 어울리는 물건, 어울리는 것들을 찾아서 적어보는 문제입니다. 장소는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같이 읽어보시면 화장실, 놀이터, 기차역, 버스 정류장에 각각 가장 어울리는 물건이나 사람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 세면대부터 보실 텐데요. 세면대는 화장실, 놀이터, 기차역, 버스 정류장 중에 화장실에 가장 잘 어울리시겠죠? 그러면 요 글자를 이 화장실 옆에다가 한 번 더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첫 번째는 했으니까 제가 요렇게 한 단어에는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버스 있는데요. 마을버스는 어느 장소에 가장 잘 어울릴까요? 마을버스는 아무래도 버스 정류장에 가장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버스 정류장 옆에다가 마을버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을버스 표시했으니까 지우고요. 하차벨은 어디에 가장 잘 어울릴까요? 요 하차벨 정류장에 거의 다 오면 내가 내릴 차례가 되면 꾹 누르면 삐 하고 소리가 나서 그 다음 정류장에 이제 운전기사분이 내려주시게 되는데요. 보통 이 하차벨이 어디에 많이 붙어 있죠? 네, 맞습니다. 버스에 주로 벽에 붙어 있는데요. 그러면 버스 벽에 붙어 있는 이 하차벨은 어느 장소에 가장 잘 어울릴까요? 아무래도 버스 정류장이 다가오면 하차벨을 누르기 때문에 하차벨을 이 버스 정류장 옆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옆에 있는 승차권은 어느 장소에 가장 잘 어울릴까요? 예전에는 버스를 탈 때도 버스 토큰 이런 식으로 승차권을 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버스 탈 때 승차권을 쓰고 있지는 않죠. 자, 그럼 나머지 화장실, 놀이터, 기차역 중에 승차권과 가장 가까운 관계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네, 기차를 탈 때 승차권을 내기 때문에 기차역 옆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미끄럼틀은 놀이터에 가장 잘 어울리겠죠? 자, 그 다음 단어 그네인데요. 자, 그네는 어디에 가장 잘 어울릴까요? 마찬가지로 놀이터에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화장지는 어디에 가장 잘 어울릴까요? 화장지는 화장실에서 가장 많이 쓰겠죠? 화장실 옆에다가 화장지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소는 어느 장소에 가장 잘 어울릴까요? 시소도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같이 타는 놀이기구이기 때문에 놀이터 옆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운전기사인데요. 사실 이 운전기사는 버스에도 운전기사가 있고 그 기차에도 뭐 어떻게 생각하면 운전기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생각하시는 곳에다가 운전기사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둘 다 적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역무원인데요. 자, 역무원, 역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이죠. 자, 어느 장소에 가장 잘 어울릴까요? 보통 기차역에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기차역 옆에 역무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장 74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단어 완성하기인데요. 이 앞에 있는 힌트를 보시고 이게 어떤 채소인지 맞추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이 단어는 다 채소입니다. 자, 예시가 하나 나왔는데요. 당, 기역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당근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그 밑에 감, 지읒 하면 요거는 감자가 되겠습니다. 자, 쌍시옷이랑 갓이 있습니다. 쌍시옷, 갓, 이거 어떤 채소일까요? 정답은 쑥갓이었습니다. 자, 그 아래 미음, 늘은 무엇일까요? 미음, 늘, 마늘. 자, 그 밑에 이응, 파는요? 이응, 파, 양파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쩐지 어르신들 다 아실 것 같은데 요거 무엇일까요? 시옷, 금치, 시금치이고요. 콩, 니은, 미음은요? 콩나물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음, 나, 리을은요? 미나리가 되겠네요. 자, 저희 한 번 더 장수 좀 많이 넘겨보셔서 이번엔 81쪽, 이번 주 월요일에 하셨던 10월 25일의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82쪽에는 올해 공휴일은 언제인가요? 해서 달력을 찾아보시도록 저희가 문제를 드렸는데요. 어르신들 석가탄신일부터 크리스마스까지 모든 날짜를 다 찾아보셨을까요? 네, 이번에는 저도 따로 한번 찾아봤었는데요. 한번 저도 정답을 같이 확인하면서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석가탄신일 올해 며칠에 있었을까요? 달력을 보니까 5월 19일이더라고요. 자, 현충일은요? 현충일은 항상 날짜가 같은데요. 현충일은 6월 6일이고요. 광복절은 언제죠? 8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자, 벌써 한 달 전이 추석이었는데 뭔가 되게 오래전 같네요. 혹시 추석 며칠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추석은 9월 21일이었고요. 개천절은 몇 월 며칠일까요? 10월 3일이 되겠습니다. 한글날은요. 한글날은 10월 9일이고요.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공휴일 다 적어봤는데 혹시 어르신이 찾으신 것과 제가 적은 게 똑같은지 한번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하신 분은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83쪽에 규칙대로 빈칸 채우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순서대로 읽어보시면서 규칙을 찾아서 이 빈칸 안에 올바른 글자를 적어보실 텐데요. 먼저 문제 1번이요. 처음에 가, 나, 그리고 빈칸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라가 나오는데요. 가, 나, 라 했을 적에 이 네모 안에는 어떤 글자가 들어가야 될까요? 가나, 다, 라, 그 다음은요. 마, 그 다음은요. 바, 사, 아, 그 다음이 자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이렇게 다 채워봤는데요. 이 다음은 이제 문제 2번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봄, 가을, 봄, 여름, 겨울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뭔가 계절에 관련되어 있는 규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시면 어르신들 한번 봄과 가을 사이에는요. 요 봄과 가을 사이에는 어떤 계절이 들어와야 될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서 다시 봄이 됐네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 다음에 다시 봄으로 돌아오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맨 마지막 문제인데요. 문제 3번. 요거는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도 규칙이 있습니다. 한번 규칙을 같이 맞춰볼게요. 처음 숫자 2, 그 다음은 4, 6입니다. 자, 2, 4, 6 보면은 이 숫자 간의 간격이 어떤 것 같으신가요? 지금 2랑 4 사이에는 2 차이가 나고요. 또 4랑 6 사이에도 2 차이가 나는 걸 봐서 지금 숫자가 2씩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6 다음에 2가 더 커지면 숫자 8이 오겠고요. 8 다음에는 10, 그 다음에는 12, 12 다음에는 14, 14 다음에는 16, 16 다음에는 18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한 장 넘겨서 이번엔 어제 해주셨던 10월 26일 화요일의 문제 같이 확인해 보실 거고요. 86쪽에 있는 문제는 미로 찾기입니다. 시작부터 끝 지점까지 길을 쭉 이어주실 텐데요. 근데 이게 길을 찾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벽에 부딪히면 안 됩니다. 벽을 통과할 수 없고요. 벽이 없는 이 길만 따라서 가셔야 됩니다. 한번 같이 쭉 따라와 보실게요. 자, 먼저 이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금 왼쪽, 오른쪽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아래로 쭉 내려가셔서요. 자, 저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벽과 닿지 않도록 조심조심 선을 그어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비교해 보시면서 어르신들의 책에도 시작부터 끝까지 잘 벽과 부딪히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다음은 87쪽 도형 합치기입니다. 두 가지 도형을 합쳐서 그려보실 건데요. 자, 여기 합쳐서 그리는데도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이 위에 쪽에 있는 것들은 도형의 바깥쪽에 그리실 거예요. 더 큰 도형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 있는 요 초록색으로 색칠된 부분은 바깥쪽에 더 크게 그리겠습니다. 자,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요 모양들은 안쪽에 그리실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작게 초록색으로 된 요 모양들의 안에다가 이 모양을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자, 예시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큰 거를 바깥에다가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분홍색에 있는 요 모양을 이렇게 안쪽에다가 그릴 수 있겠죠? 자, 이 다음으로는 이 옆에다가는 이제 또 이 세모가 가장 크게 그리고 이 별 모양을 작게 그려주면 되는데요. 한번 같이 그려보자면 이렇게 커다란 세모 안에 마른 모가 작게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옆으로는 네모가 있죠. 네모를 크게 그려주시고 별 모양을 작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아래쪽으로 가면 이제 안에 들어가는 모양이 바뀌었어요. 자,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은 모두 이 속에다가 는을 그려주셔야 되는데요. 자, 는을 다 그려주신 다음에 맨 위에 요거 바깥쪽에 동그라미 그리도록 되어 있죠. 첫 번째 줄 세로는 그
그러면 요렇게, 자, 그 옆에는 세모를 그리도록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시고, 자, 이번에 마지막 세 번째 줄 보실 텐데, 세 번째 줄에는 속에 들어가는 모양이 바로 이 모양입니다. 색칠되어 있는 이 삼각형을 각 큰 도형 안에다가 먼저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그려진다면 큰 도형 이 동그라미를 바깥에다가, 두 번째에는 이미 세모가 그려져 있네요. 자, 마지막에는 이 네모로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 장 더 넘어가서 10월 10월 28일 89쪽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어르신들 혹시 다른 부분 몇 개나 있다고 표시해 주셨을까요? 자, 아마 이게 조금 더 어르신들이 찾으신 것보다 더 많았을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차근차근 같이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가장 왼쪽에 있는 요 오리부터 서로 비교해 보시자면요. 서로 방향이 다르죠. 위에 있는 오리는 오른쪽을 보고 있고요. 아래에 있는 오리는 왼쪽을 보고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로는, 그래서 얘를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찾았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을게요. 자, 두 번째로는 이 가운데 있는 커다란 백조에 있는 이 눈을 한번 비교해 주세요. 검은색 눈동자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서로 다른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그 옆에 있는 구름 뒤에 숨은 해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 같은 경우에는 구름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래쪽 그림에는 구름 뒤에 해가 숨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3번이었고요. 자, 그 옆으로 또 내려가시다 보면은 구름 옆에 지금 이쪽에 구름의 오른쪽에는 갈매기가 2마리 있는데 여기에는 1마리가 없어졌죠. 자, 그래서 이게 네 번째로 다른 부분이고요. 자, 이번엔 그 밑으로 내려가세요. 자, 바다만 보시면 이 아래쪽에는 이렇게 물고기가 있는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이 5번째로 다른 부분이고요. 자, 이번엔 요 오리의 입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백조 오른쪽에 떠 있는 오리의 입, 위에 있는 그림은 닫고 있지만 아래쪽에 있는 그림에서는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6번째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다시 이 커다란 백조로 넘어와서요. 이 백조의 날개 부분을 보시면 볼록볼록 튀어나온 게 여기에는 하나, 둘, 세 개가 있지만 이쪽에는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이 없다는 거를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날개가 처음에 갈라지는 부분에 이 부분이 위에는 그려져 있지만 아래는 그려져 있지 않아서 여기가 6번째로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를 또 보시면 이번에는 이 백조 아래쪽에 떠 있는 요 이파리 아마 연꽃 연잎인 것 같은데요. 여기 위에는 있고 또 아래는 없죠. 그래서 이게 7번째 다른 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 연잎의 오른쪽에 있는 이 오리의 날개를 잘 보시면 여기는 한 겹이 있는데 이쪽에는 2겹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8번째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6을 2번 해놨네요. 이거를 9로 바꿀게요. 아마 지금 어르신들 9개 다른 부분을 찾으셨을 거예요. 다른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번에 왼쪽 가장 하단에 있는 연꽃을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커다란 가운데 꽃잎 양옆으로 조그만 게 2개가 뻗어나와 있죠. 하지만 이쪽에는 그 옆에 비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0번째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총 10군데의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 표시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 표시는 2가지 그림 중에 한 곳에다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색깔과 위치를 같이 비교해서 기억을 해주실 텐데요. 자, 이 새를 직접 색칠해 보시면서 색깔과 위치를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직접 색칠을 하지 않고 색깔만 아래다 적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요거는 빨간색이죠. 두 번째 새는 노란색이고요. 세 번째 색은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보라색 새가 있고요. 그 오른쪽에는 초록색 새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색칠하시면서도 한 번씩 더 되뇌이셨을 텐데, 뒷장을 넘기시기 전에 한 번 더 기억을 확실히 하기 위해 저희 이번에는 요 각각의 색깔의 첫 글자만 따서 외워볼게요. 빨, 노, 파, 보, 초. 아마 이런 순이 되겠네요. 빨, 노, 파, 보, 초. 자, 요거를 반복하시면서 순서를 기억해 주세요. 빨, 노, 파, 보, 초. 아마 다 기억하신 분들은 그 뒤에다가도 한번 똑같이 색칠해 주셨을 텐데요. 저는 이제 글자로 한번 적을게요. 첫 번째 있는 새의 색깔은 빨간색이었죠. 빨, 노, 노란색. 그리고 다음은 빨, 노, 파, 보, 초 이런 식이었는데, 파는 파랑색, 보는 보라색, 초는 초록색 순으로 빨, 노, 파, 보, 초 색깔로 색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은 하나는 내일 문제인데요. 아직 내일 문제를 안 푸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보시고 내일 문제를 푸신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유튜브 올라가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다 보니까 저희 목요일 문제까지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10월 28일 내일 푸실 요 목요일 94쪽의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95쪽에는 역사적 사건 회상하기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아래 사건들이 일어난 숫자대로, 순서대로 숫자를 적으실 거예요. 그냥 연도를 적으시면 안 되고 순서대로 가장 먼저 일어났던 게 아마 1번이 되겠죠. 일어난 순서대로 적어보실 텐데요. 자, 대략적으로 몇 년대에 일어났는지 한번 볼까요? 자, 서울올림픽 정확히 연도를 말씀하셔도 되고 몇 년대쯤에 있었죠? 1988년이니까 1980년대에 올림픽 개최가 있었고요. 자, 그 옆에 6.25 전쟁은 몇 년대에 있었을까요? 1950년도에 있었고 50년대에 있었던 긴 역사적 사건이죠. 1950년대로 적어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새마을운동은 몇 년대에 많이 했죠? 이때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었는데요. 이때는 1970년대에 있었던 것이 새마을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 옆에 IMF 경제위기는 언제 있었죠? IMF가 정확하게는 1997년이라고 하는데 1990년대로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서울올림픽, 6.25 전쟁, 새마을운동, IMF 경제위기가 일어난 연도들을 한번 봤는데요. 자, 가장 먼저 일어난 건 어떤 사건이죠? 1950년대에 있었던 6.25 전쟁이 가장 먼저 있었으니까 1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1970년대에 있었던 새마을운동, 그 다음은 80년대에 있었던 서울올림픽, 마지막으로는 그나마 가장 최근인 1990년대에 있었던 IMF 경제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 괄호 안에 숫자를 3, 1, 2, 4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번엔 요 요리 순서대로 추론해 보시겠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글자가 도망가 버렸네요. 자, 첫 번째 글자는 제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가번 뭐였죠? 가번은 스프와 면을 넣는다. 냄비에 넣는다네요. 나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번은 냄비에 물을 붓는다. 다번은 무엇인가요? 다번 읽어주실까요? 면이 익을 때까지 끓이고 가스불을 잠근다가 다번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라번은 물을 보글보글 끓인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순서대로 해보실 텐데 어르신들 혹시 라면 끓여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시고 끓여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일반적인 요리 방법과 비슷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면을 끓이는 건데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국물을 끓이기 전에 먼저 냄비에 물을 부어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냄비를 끓여야겠죠. 그래서 나번이 가장 먼저 오게 되고요. 냄비에 물을 부은 다음에 이 냄비에 있는 물을 계속 끓이게 되겠죠. 그래서 나 다음에는 라, 자, 라번 다음에는 물이 냄비에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지금 아직 아무것도 안 들어간 그냥 물을 끓이고 있는 냄비만 끓고 있어요. 자, 라면 건더기가 될 스프와 면을 냄비에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은 가번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면이 익을 때까지 끓이고 가스불을 잠그는 다번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적어보시다면, 순서대로 적힌 대로 한번 읽어보자면, 나 냄비에 물을 붓는다. 그 다음에는 라 물을 보글보글 끓인다. 그 다음에는 가 스프와 면을 냄비에 넣는다. 마지막으로 다 면이 익을 때까지 끓이고 가스불을 잠근다. 이런 순으로 라면을 끓일 수 있습니다. 자, 그 아래에는 자유 문제인데요. 혹시라도 라면에 넣어서 끓이면 더 맛있어질 것 같은 재료를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표시해 보는 건데요. 저는 거의 아무것도 넣지 않지만 콩나물이나 청양고추나 대파나 달걀 정도는 더 넣어도 맛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저는 이렇게 표시해 봤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문제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어르신들께서 아마 요리를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서 어떤 재료를 넣으면 더 라면이 맛있어질까 한번 상상하시면서 표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3달 동안에 같이 공부해 주셨던
유튜브로 수업해 주셨던 게 이제 마지막 수업이 되겠는데요.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희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 10월 29일에 마지막 수업으로 한 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